자,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프로가 되기 위한 박앵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12시 박앵커의 올백 시간 실전 매매 통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포트는 또 어떤 이 빨간불을 켜고 있을지, 파란불을 켜고 있을지, 어떤 색깔일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12시에 느낌 있는 아저씨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호랑이 기운을 뿜고 있는 권홍섭 주임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저씨라는 닉네임과 이미지를 좀 강조해서 그럴까요? 박재영 차장님이 주말 사이에 이발을 하고 훨씬 더 세련된 외모로 돌아오셨습니다. 박 차장님, 아저씨 탈피하려는 의지신가요? 자꾸 아저씨 하니까 조금 더 변화를 이제 좀 줘봐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머리도 또 많이 길었고요. 뭐 시장 이제 변화 움직임을 저도 이제 좀 함께 좀 드려보고 싶어서 머리 좀 변신을 좀 줘봤습니다. 시장 그럼 변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지수 상승이 뭔 계기가 될까요? 계속 이제 대북 관련된 종목들만 좀 많이 올라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은 끝나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금리 오르는데 주식 해도 되겠냐라고 하면서 외국인도 많이 안 사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었던 IT주들이 이제 대접을 못 받았는데 뭐 FOMC 이제 5월달 이제 금통위도 있고 다음 달 FOMC에서 뭐 금리가 뭐 크게 오를 거다라는 확신을 못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실적을 보게 되겠죠. 그런 기간을 좀 기다려야 될 거다라고 보고요. 오늘도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쪽이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테마라든지 이런 급등락주를 이제 쫓아가 보기보다는 실적이 좋은 종목을 조금씩 공부를 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변할 것 같다라고 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훨씬 나으세요. 헤어스타일 변화를 주신 게. 이 조다시 청바지를 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가 어느덧 이 박재영 차장님의 이미지를 아저씨로 좀 몰아갔었는데 훨씬 더 젊어 보이십니다. 권홍섭 주임님, 오늘은 헤어 좀 정도는 안 하신 것 같죠? 네, 오늘 이제 연휴에 내일 샌드위치에 시장이라고. 네, 근데 장이 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이런 좀 기회가 있는데요. 뭐 대부분의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도 차도 별로 안 막히고. 그래서 좋았어요, 한적하니. 상대적 박탈감이 조금 있는데,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종목 발굴에서 뭐 연휴를 뭐 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저께도 이제 주말 동안에 종목을 좀 공부를 하면서 해가지고 한번 오늘도 좋은 종목들 많이 가져왔으니까요.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괜찮으면 한번 사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발굴에 연휴는 없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저렇게 흘러가듯 말씀을 주시다니요. 되게 좋은 이야기였어요. 그때 권홍섭 주임님이 지난 금요일에 한양 ENG 좋을 것이다. 너무 9거래일 연속해서 급등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거 좀 부담스럽다 해서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와 진짜 요즘 속된 말로 될 놈 될이라 그러잖아요. 되는 건 된다라고. 한양 ENG 오늘장에서도 움직임이 좋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한양 ENG 아직도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조금 내려올 때 한번 됐다? 아니요, 이제 계속 갈 겁니다. 왜냐면은 여태까지 그 기술주들 그 관련돼서 계속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눌리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좀 장세가 좀 약간 실적에 외면받았던 섹터들이 다시 좀 수급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은 하지만 이렇게 야금야금 가는 것들 한 4%, 5%, 뭐 10% 넘어가면 일단 한번 때려주고요. 뭐 3%, 4% 야금야금 같은 것들은 보유를 계속 하시면서 정확하게 뭐 추세가 갑자기 5일선이 꺾였다 뭐 이러면 한번 조금 매도를 해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약간 좀 계속 보유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뭐 하루라도 빨리 사는 그러한 투자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방송 보고 혹시 그날 매수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은 지금 더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자리니까 라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고 나온 종목을 뭐 매도했다 하시는 분들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AS도 해드릴 거니까요. 함께 이 시간에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포트 현재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유닛테스트 5% 넘는 수익 구간, 유니드가 7% 수익 구간이고요. 태영건설이나 대림 CNS 빨간불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오늘장도 2% 떨어지면서 13% 손실 구간이라는 게 조금 깝깝한 느낌이 들고요. 쌍용량의 DY파워 소폭 손실 구간입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포토에 대한 이야기 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오늘 유망주 빠르게 한번 보죠. 두 남자의 종목입니다. 박재영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은 FNF, 그리고 아주캐피탈, 그리고 권홍섭 주임님의 종목이 유니슨 S에너지. 오늘 또 신재생 에너지로 확 다 채우셨네요. 자, FNF 이야기 좀 해봐야겠죠. 와우, 급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5만 원 나타내더니 오늘은 또 6만 원 돌파, 단숨에 돌파를 하네요. 근데 전 사실 박 차장님 이해가 좀 안 가요. 네. 요즘에 MLB 인기 있나요? 인기 있죠. 있어요? 네. 과거에 MLB는 와 이랬는데 요즘엔 MLB? 이런 느낌인데. 저만 그런가요? 메이저리거들이 많이 좀 대거 탈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판매는 잘 되고 있습니다. 판매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올해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MLB 때문인데요. 디스커버리의 매출을 앞질렀습니다. FNF 하면 디스커버리였는데 사실 계절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분기 단위로 디스커버리의 실적을 앞질렀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MLB 모자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작년에 대한민국의 코리아 그 메이저리거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또 대거 탈락하면서 그 기대감이 좀 떨어졌다라고도 보이는데 네. 중국인들이 MLB 모자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네요. 옛날에 스냅백이었는데 지금 저기 나오는 것처럼 요새는 볼캡 모자들이 머리를 좀 작아 보이게 만든다고 네. 핫 아이템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1분기 실적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FNF는 이제 디스커버리 매출이 끌고 간다라고 봤었는데 롱패딩 매출이요. 그렇죠. 작년 4분기는 실적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에는 MLB가 디스커버리의 실적을 앞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소비 관련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면세점이 출점했는데요. 이 면세점 출점 효과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실적이 좋아진 거죠. 사실 해외여행 가면서 옷을 사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갈아입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모자 같은 경우에는 여행 갈 때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모자가 꽤 비쌉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조다시 청바지 입을 때는 모자가 만 원, 2만 원 했었는데 네. 요새 MLB 매장 같은 데 가보시면요. 7,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해요. 근데 모자 그 원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거든요. 네. 롱패딩은 재고를 보관하려고 그러면 큰 창고가 있어야 되지만 모자는 달라요. 재고 비용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계절성도 굉장히 덜한데요. 그러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가 1분기, 2분기 안 좋고 이러면 사실 주식을 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네. 그런데 실적의 안정성까지 갖춘 상황이고요. 2017년 12월에 홍콩 법인을 3개 이제 출점을 했습니다. MLB가. 여기에서요. 실적이 나오자마자 막 흑자를 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네. 일평균 매출이 1,5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정상화됐는데요. 면세점에서 잘 되고 홍콩 현지에서 장사가 잘 된다. 중국 관련 소비주로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디스커버리가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MLB에서 실적을 끌어준다라고 한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밸류에이션이요. PAR로 보면 8배, 9배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요. 가격을 보지 않고 가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랬어요. 가격을 보지 말고 가치를 보라고. 또 그런데요. 오늘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금요일에 5만 원, 오늘은 6만 원 돌파입니다. 좀 가파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매수 가격 단가를 좀 낮춰서 저희가 수요일 이후에 이렇게 본다던가 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이게 그런 생각을 금요일 날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낭패를 받겠죠. 이거 5만 원이나 갔는데 이거 하루에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실적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서 어떻게 사니? 이거 신고가인데 신고가에서 물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결과는 어땠죠? 사실 이제 딜을 보고 결과를 보고 해설하는 거니까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네. 거지만 내일 오를지 모레 오를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보고
그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가격에서도 충분히 사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조금 걱정이 되긴 하죠. 워낙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내일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저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게 얘기를 주셨어요. 권주임님 어떻게 보세요? 권주임님 MLB 모자 있으세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세요? 네, 제 머리가 좀 커서 모자는 잘 안 네, 쓰시는군요. 모자를 잘 안 맞는데요. 네. 일단은 M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홍콩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매출에 대한 성공적, 뭐 YY로 하면은 100% 이상 성장하는 예, 그런 그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려할 점이 뭐냐면 디스커버리 쪽에 대해서 완전히 좀 시장에서 소외를 하고 있다. 경영적으로 좀 소외하겠다. 왜냐면은 이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그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매장보다는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 다시 말하자면 백화점에 입점돼 있는 점주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일반 아울렛 같은데 이제 입점한 점주들 이쪽 매장 쪽에서 매출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 온라인 매장에 대해서는 그 FNF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예,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만 하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이 한 2,700여 개가 감소하는 네.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신세계나 신세계 INC 막 이런 그 종목들이 가는 이유가 온라인 매장을 막 활성화하고 뭐 쓱 같은 거, ssg.com 같은 거를 활성화하면서 매출이 증대하는데 영향을 기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MME 매출만으로도 어느 정도 또 시장 트렌드가 있고 뭐 최근 들어 셀럽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매출은 늘 수도 있지만 일단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경영 전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권주임님께서 박재영 차장님 종목에 대해서 좀 보수적 의견 자주 주시는 것 같은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박 차장님? 글쎄요, 뭐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르다는 건 저에겐 또 큰 참고사항이 되니까요. 지켜보겠고요. 일단 FNF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금요일 그리고 오늘 흐름 너무나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종목이고요. 자, 이제 권주임님의 종목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열어보죠. 유니슨과 S에너지인데 S에너지는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니까요. 유니슨 먼저 가보겠습니다. 3일 연속해서 상승인데요. 유니슨 풍력 쪽에 뭘 보고 계신 거예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뭐 지난주에 정부 공청회가 한번 열렸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그 제도 지원 방안 이런 게 좀 나왔는데요. 여기에 그 핵심이 뭐냐면은 해상 풍력 발전의 가중치를 3배로 준다 이겁니다. 3배나 준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태양광 발전을 풍력 발전을 시켜가지고 한전에다가 다시 이제 매도를 하는데 한전에서 100원 사준다면 정부에서 보조금 200원을 더 줘가지고 300원까지 매출이 증대하게 되는 네.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BEP 손익분기점까지 달성 시점도 빨라질 것이고 그리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인 2030까지로 보자면은 대체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거의 비중을 20% 이상 끌어올리겠다. 예, 이런 그 엄청난 투자 계획안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이 공청회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풍력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 네. 포인트를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급을 보니까요.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고 있어요. 유니슨을 개인들만 한 4월, 5월 주구장창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는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4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루 빼고 계속된 매도인데요. 네, 일단 그 매도에 대한 이제 주체는 아마도 공매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차 거래에 대한 순위 정보를 보시면 유니슨 네. 매도소 상단에 좀 계속적으로 연일 올라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대차 거래가 많은 종목이 많이 하락을 하기도 하지만 상승할 때는 또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에 대해서 내가 공매도 쳤던 거를 다시 이제 거래를 마감을 하려면 환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환매 물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 추세 전환의 뭐 폭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러한 그 실적이 괜찮아지고 이러한 재생에너지 관련된 법안들이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외국인들도 이제 내가 공매도 쳤는데 좀 팔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매수세 유입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을 좀 감안할 때 일단은 뭐 유닛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제 올해부터 작년 흑자 전환 이후에 올해부터 흑자 전환을 또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 통과로 인해서 앞으로 수주
해양 폭력 관련된 수주들이 뭐 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공매도 해준다면 그 산 물량을 주는 거니까 땡큐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니슨 말고 그럼 CS 윈드도 있잖아요. 왜 유니슨이에요? 일단 CS 윈드의 경우에는 3만 원짜리고요. 요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자본금이 한 488억 원으로 좀 물량 부담이 있지만 일단 가격대가 3천 원대가 가장 좀 이제 주가 플로우가 좀 보자면 5천 원까지 가도 뭐 거의 상승률이 뭐 60%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좀 상승률을 감안하자면 우리 포트에는 3천 원짜리가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포트 금액을 좀 배려해 주셨네요. 박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유니슨요? 일단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뭐 최근에 유가 상승과 관련돼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섹터이긴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길게 보면 이런 쪽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뭐 수급도 그렇고 일단은 뭐 상승 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조금 미미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네요. 요 개선되는 걸 보고 접근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 제가 잘 듣고 있고요. 이제 다음 종목 가볼까요? 아주캐피탈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우리은행 뭐 지주사 전환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은행에 인수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등이 들리면서 오늘장 상승입니다. 저희가 우리은행 한번 매도했었죠. 매도하고 주가는 우리은행 잘 갔던 아픔이 좀 있습니다. 아주캐피탈 왜 가져오신 거예요? 네, 오늘 우리은행이 이제 지주회사 전환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네. 그 부분이 최근 시장에서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종금이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아주캐피탈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슈가 있습니다. 이 아주캐피탈은 이제 좀 망했던 회사인데요. 최근에 2017년 7월달에 웰투시 제3호 PEF에 매각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금융 이런 걸로 굉장히 잘했었던 회사인데 회사가 망하다 보니까 자산 금액이 쪼그라들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웰투시 3호 PEF에 매각이 되면서 다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데 이 웰투시 3호 PEF가 돈을 누가 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은행이 이 3천억을 이제 들여서 만든 PEF인데 이 중에 1,000억 원은 우리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예전에 KB금융이 지주회사 되면서 뭐를 제일 먼저 사들였죠? 증권, 보험, 그다음에 캐피탈, KB캐피탈 이런 것들 사들였지 않습니까? 은행이 돈은 잘 벌고 있어요. 순이자 마진, 대출에 돈을 많이 버는데 여기에서 사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더 는다거나 이제 이자 마진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업을 확대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만약에 지주회사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보험사, 캐피탈사, 증권 이런 것들 아마 인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네들이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3호 투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캐피탈 아주 좋은 M&A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자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주저축은행 이런 쪽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실적 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 있었는데요. 작년 7월에 PEF에 인수되고 나서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상승 각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올라오던 주식이 굉장히 각도를 높여가고 있죠. 상승 탄력 지금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PBR로 봤을 때 0.5배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싼 금융회사다. 물론 이제 단점도 있지만 이제 완벽한 주인이 없다는 단점도 있지만 이런 모멘텀들 이제 주인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오늘 공시에 나왔다라는 측면에서는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주캐피탈. 설득당했어요. 들으면서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마음이 약간 요동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또 이야기 곧장 이어가죠. S에너지 건주임님이 한번 소개를 하셨던 종목이에요. 5월 10일에 제시하셨고 8,400원에서 오늘 17,000원대니까 그때 안 사길 잘했네요, 건주임님 저. 네, 뭐 일단은 너무 자신 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이 신재생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때 5월 10일 날 다음 날이죠. 이제 북미 이제 남북 회담이 이제 결렬이 되면서 이제 밀렸는데 일단은 뭐 다른 이제 방안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가중치에 대한
그 어느 정도 공청회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S에너지 또한 거기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또 태양 전지 모듈과 그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정도 굉장히 뭐 가까웠죠. 2020년이면 네. 뭐 1년 한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제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그레이드 페리티라고 이제 거의 이제 화력 발전 내지는 원자력까지는 아니지만 화력 발전에 맞먹는 그러한 그 원가 시스템이 좀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뭐 태양광 발전에 관련돼서 만약에 북한에 대한 경협을 할 때 뭐 개성공단에 뭐 태양광 깔다거나 뭐 그런 건 신재생 에너지 수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살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 지난주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네. 계속적으로 이제 끄적이고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막 시간외로 대량으로 막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관에서도 또 엄청나게 좀 사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굉장히 뭐 차트도 거의 바닥이고 뭐 여기서 한번 밀린다면은 뭐 밑에 하단에 7,500원까지 열려 있긴 하지만 뭐 100원 정도는 뭐 먼저 한번 사서 본격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오히려 뭐 내려와서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S에너지 모멘텀 기존과 좀 동일하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지금 짤막하게 얘기 좀 나눠볼게요. 정수연님께서 두 분의 종목은 아닌데 삼성 엔지니어링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라고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오늘 6% 정도 급락하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최근에 급등 대비해서는 뭐 낙폭이 그리 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오늘 하루만은 놓고 봤을 땐 좀 상당하네요. 박 차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외국계에서 물량이 쏟아지면서 갑자기 급락하고 있는데 네. 이유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어떤 이유나 이슈가 확 발생된 건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유가 상승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들이 이쪽이 아닌가 싶어요. 네. 대우조선해양 같은 뭐 플랜트라든지 그 해양시추선이라든지 아니면 LNG선 그 정유 운반선들 이런 것들이 수혜를 1차적으로 입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 플랜트 업체들이 기름을 캐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전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는데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네. 빠지는지 이유를 단기 외국인 자금 차익 실현이 나왔다 뭐 그런 해프닝이라도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내일 정도 이제 이유를 알았다라고 본다면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뭐 혹시나 이유가 뭐 정말 뭐 삼성그룹에서 매각 아니면 뭐 삼성중공업과 합병 예전에 뭐 그런 이슈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다라고 밝혀지면 사실 손을 대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해프닝이다라고 본다면 저는 장기적인 전망은 삼성 엔지니어링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급락을 또 이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좀 정수현님께 도움이 되셨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권주임님 뭐 같은 생각이세요? 짤막하게? 일단은 뭐 저쪽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최근 들어 MSCI라고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했는데 거기에 네. 이제 외국계 좀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라는 좀 기대감으로 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디에 관련된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MSCI 편입이 되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이 뭐 끼리 주고받는 물량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 블록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블록디를 하려면 주가가 싸야지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아 보이니까 그로 인해서 급하게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하루 이렇게 매도와 투매가 나온다면은 이틀 내지 3일 정도 기다렸다가 회사 자체 펀더멘탈은 괜찮다 보니까 한번 그때쯤 다시 한번 매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뭐 갖고 계신 보유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포트 좀 조정을 해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최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12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돈을 이렇게 야금야금 다 써서 포트를 채워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을 조금 덜어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 차장님, 하이비전 시스템을 매도하면서 유니드와 유니테스트 수익인 종목들 같이 매도해서 일단 이 일명 똔똔 전략이죠. 매수한 것, 수익이 난 것들로 손실을 좀 메꾸는 전략으로 오늘 가보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전부 다 글쎄요, 손실이 난 거를 파는 거는 맞는 건데 네.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잘 나가는 것도 같이 판다? 그거는 사실 조금 뭐 의아하네요.
전 개인적으로는 하이비전 시스템 파는 거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잘못 본 거는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하는 거고 유니드나 유닛 테스트 잘 가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수익을 잘라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권주임님 도와주세요. 네, 일단 또 이렇게 박 차장님 얘기하시니까 또 마음이 좀 흔들리는데.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에서 좀 절충을 하시죠. 네, 절충하시고 뭐 하이비전을 파시고 그리고 오히려 뭐 보합권에 있는 약간 좀 쌍용 양회나 아니면 뭐 내 종목을 더 사라. 아니요 뭐 쌍용 아니요 파는 거죠. 퇴출로 뭐 일단은 뭐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보합권에서 약간 좀 상승 중간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뭐 해서 대림 CNS가 뭐 퇴출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같은 이제 건설 쪽 깁시다 보니까 태양건설이나 이제 쌍용양에는 이제 변동성이 커서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네. 일단은 대림 뭐 CNS. 네, 대림 CNS나 아니면 뭐 하이비전 아니면 또 뭐 조금 알겠습니다. 분할 매도를 하는 관점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비전 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사실 오랫동안 들고 있었고요. 이제는 좀 내려놓을 시점인 것 같아요. 하이비전 시스템 18,650원에 네, 18,600원에 매도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도가 된 상황이에요. 15,000원 정도 손실을 봤고요. 그리고 저도 안 그래도 사실 쌍용양에 제가 너무 추이를 보려고 한 줄을 담아놨었는데 그냥 일단 제 포트 전략이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33,900원 매도 대응을 하겠고요. 보합권입니다. 쌍용양에는 손실은 아니고요. 0.3% 정도이고요. 대림 CNS 말씀 주신 대로 네, 쌍용양에도 매도 체결이 됐고요. 대림 CNS도 포트 정리를 하기엔 사실 수익 난 걸 저도 잘 못 파는 성격이라서요. 손실 난 건 참 잘 파는데 이 수익 난 걸 못 팔아서 일단은 보면 대림 CNS가 장중에 네. 뭐 장 5장에 또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17,050원에 한번 걸어놓고 17,000원에 걸어볼까요? 네, 17,000원 정도. 제가 자꾸 그걸 잊고 있어요. 저희가 장중 대응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걸 17,000원에 일단 매도가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림 CNS가 올라간다면 수익을 조금 더 낼 수 있겠죠. 지금은 한 2% 이상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5% 넘어가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전략으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민영의 SNS 이 시간 박앵커의 올백 시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포트 전략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홍섭 주임 박재영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